주제는 윤석열의 3인 리스크인데요. 저희가 한 명 한 명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클지인데 첫 번째 리스크는 이준석 리스크인데요. 한때 이준석 돌풍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위기고 당의 윤석열 후보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메모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 오든지 아니면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 메모도 타고 다니면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김종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없습니다. 예. 상황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점심을 같이 먹어서 드디어 갈등이 매듭짓고 윤 후보와의 갈등이 잘 되냐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에 복귀하는 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게 윤 후보에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당연히 이롭죠. 왜냐하면 선거는요, 진영이 분열되면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당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겠다? 제가 정치권에 26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가 한 집의 가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나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애들 욕을 막 하고 다닌 거예요. 얘네들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집안이 지금 잘 되겠습니까? 이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다. 그럼요. 비유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회군을 했잖아요. 울산 회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2차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2차 내전이 사실은 이번 주를 넘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그런 관측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났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쯤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앞서 이제 돌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선거 초반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약간 선거 구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큰 역할이 있었어요. 이른바 이준석 돌풍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모든 정당의 이 선거 경쟁이 일찍 스타트됐습니다. 그게 이준석의 효과였는데 이쯤 되면 이제 이준석 역풍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국민의힘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난번 1차 그 균열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의 얘기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준석이가 무슨 돈을 해먹으려고 한다. 그렇죠. 라는 것들 때문에 당시 뭐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저런 얘기가 선거 앞두고 나오는 거는 후보한테도 좋지 않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랭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다소 지금 명분이 조금 좀 떨어지고 스타일이 좀 구겨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거가 위기 국면으로 갔잖아요. 이 모든 책임이 이준석한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을 본인이 자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어제 사실 저희 나왔던 천하람 변호사 이핵관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냥 선대위에 안 갔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이라는 외부 폭탄이 외부에서 째깍째깍 하니까 지금은 대충 이렇게 뭐 담요 크게 덮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다시 왔다가 또 터지면 안 되니까 그냥 60 며칠 남았을 때 일단 외부로 빼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당내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현실과 이상 그것이 지금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아는 거예요. 선거를 실질적으로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전략과 정책 방향 이게 맞아. 이걸 왜 윤석열 후보가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 대표는요, 이 선거를 총괄 지휘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밖에 나가서 계속 평론가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선대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없애는데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물밑에서 네.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욕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당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거 잘 치러요.
정말 똑똑해요. 예, 똑똑하죠. 그 전략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나는 당대표 역할만 하겠다라고 한 계기가 됐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일단 예. 첫 번째 윤핵관 문제가 있었을 거고 조수진 공보단장의 이른바 항명 사태가 예. 있었고 나는 후보만만 듣는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평가했던 그 윤석열 후보의 예. 무심함 이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 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기획해서 선거를 지휘하고 싶은데 이준석 패싱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이 주요 인사 영입에 있어서 이런 예.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선대위를 해체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 이제 70일 앞두고서 예. 선대위 해체라는 건 상당한 모험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건재하고 나는 나대로의 구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고 후보의 입장이나 혹은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롭고 불안한 시도일 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선뜻 그걸 선택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본인도 뭐 그걸 할 생각이 지금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면 그냥 그 서로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서 나는 내 역할하고 당신은 당신 역할하고 그 역할들이 각각 합쳐져서 뭔가 좋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입니까? 거리두기. 저기는 이제 근데 지금 오늘 지금 그래픽에 딱 마침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다. 뭐 갈등인데 어쨌든. 그리고 각자 할 일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대로 할 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그건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윤석열 후보의 저런 태도나 발언도 문제죠. 저게 이제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나 혹은 중도층에서 보기에도 집안 이 상황이 저런데 예. 어떻게 선거를 이길 겸요 또 선거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예. 없잖아요. 내부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각자 안전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각자 할 일 하고 그 각각의 역할의 총합으로 우리가 선거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 이거는요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본인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정치를요? 합니다. 예. 정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이제 신인이다. 네? 촉보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초보가 하죠.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거는 반 본인- 윤석열 본색을 또 아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 패널로 모셨는데 계속 윤 후보를 혹시 아니, 홍준표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 아니시죠? 그런 거 아니죠. 후보 교체는 할 수가 후보 교체는 없어요.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고쳐서 써야 되는데 고치기 위해서 고언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런 예. 생각과 판단은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본인이 아직 검사의 옷을 못 벗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검사일 때, 검찰총장일 때 내가 지시하면은 밑에 사람들 쫙 내 말대로 했는데 여기 이상한 거예요. 이른바 동일체의 원칙. 네. 예. 여기는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총괄선대위원장 다른 얘기하고 공동선대위원장 다른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다른 예. 얘기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전 짚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검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수평적인 수기와 협의와 조정 이런 거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수직적인 의사소통 체계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이 수평적인 그런 수기와 협력, 조정 예. 이런 것에 그 대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취약하다면 저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그런 원만한 어떤 이 국정 운영 능력을 해가는데 매우 저는 결정적인 그런 리더십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를 더하면 마지막 2년 반은 검사 생활 26년 중에 마지막 2년 반은 검찰총장인데 일단 밑에 고검장 그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전혀 말을 안 들었고 그다음에 대검의 부장들 그래서 뭐 감찰부장 그다음에 이전에 또 몇몇 부장들이 말을 안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전엔 솔직히 볼 수 없었던.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거는 그냥 모른 척. 어차피 이제 정권에서 자기를 밀어내려고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2년 반을 버텼는데 2년 반까지는 아니고 한 2년 버텼죠. 그렇죠.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버텼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과 저는 비슷하네요. 저는 윤석열 일단 모른 척.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의 목표가 뭡니까? 이준석 대표의 길을 확 눌러가지고 이번에 내 말 잘 듣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의 목표는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 대통령 되는 길에 그게 지름길입니까?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자, 이준석 대표 나 좀 도와줘. 내 당신 믿고 갈게.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또한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감동을 시켜야지. 내 말 안 들을 거야? 어? 좋아, 그럼 나 너 안 볼 거야. 너 할 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은요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조용히 뭐 이른바 속된 말로 어디 짱 박혀서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스피커잖아요. 그것도 크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모른 척한다고 덮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럴 바에는 설득해서 확실히 내 편을 그럼요. 들고 와야 된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기싸움하거나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표라도 더 내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예. 가장 눈에 띄게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는 세대를 보니까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져요. 근데 2030 세대에서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가 선거 초반에 우위를 점했던 것은 이준석 대표의 효과를 떼놓고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2030 세대에서 지지율 하락도 본격화됐는데 윤석열 후보 스스로 그걸 만회할 만한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뭐 이 가족 논란, 특히 부인 논란이 나오면서 20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서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저런 게 윤석열 표 공정이냐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선거의 전략적 캐스팅 보트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계속 이준석 대표하고 저런 갈등 관계를 가져나가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일단 뭐 사실은 지금 모습은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기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시고 무조건. 지금 뭐 두 번째 설상가상인데 네. 지금 뭐 그렇게 표현은 아니지만 그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